나이는 하나둘 먹어가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나마 먹는 낙으로라도 어떻게든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티고 계실 분들을 위해 가을이 되면 가끔씩 생각나게 되는 1년에 몇 번밖에 먹을 수 없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닌 특별한 가을 안주 스페셜들을 준비했습니다. 와, 찐하다. 묵진한 내장 같은 거 먹는 느낌이야. 뭔가 느낌이. 렛츠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사는 낙이 먹는 것밖에 없어서 그런가 요즘에는 제철 음식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같은 경우 전어나 대하, 수꽃게 등등 챙겨 먹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뽑자면 바로 전어. 이거는 전어 필렛으로 새꼬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나온 굵은 뼈를 제거한 횟감용 전어거든요. 물론 횟집 가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 먹는 것도 괜찮게 잘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이 전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냥 썰어서 먹는 것도 좋지만은 한 번쯤은 이렇게 전어에다가 마늘, 고추, 쌈장을 딱 올려서 통째로 먹어보는 것도 좋은데, 단짠한 쌈장과 매콤한 고추와 마늘, 그리고 씹을수록 고소한 전어의 풍미가 딱 소주 한 잔 생각나는 맛. 근데 이걸로 또 무침을 해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 우선 전어회를 먹기 좋게 잘라주고 나서 채소는 있는 거 대충 넣어주면 되지만 가장 최소한으로 넣겠다고 하신다면 그냥 양파랑 대파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2% 부족하니 한두 개 정도는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신다면 양배추나 깻잎 정도 추가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선택사항일 뿐이니까 없으시면 패스. 이제 접시에 담아주고 나서 간장 한 스푼이랑 고추장 1.5스푼, 고춧가루 1스푼, 설탕 1.5스푼, 식초 2스푼, 참기름 1스푼, 참깨를 깨깨깨깨깨 넣어준 다음 잘 묻혀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귀찮으시면은 그냥 초고추장에다가 고춧가루랑 참기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잘 묻혀준 뒤에 그대로 접시에 잘 담아주기만 하면 비주얼부터 냄새까지 침샘 폭발하는 전어의 무침이 완성되는데, 매콤새콤한 양념 사이로 느껴지는 채소의 아삭함과 전어의 고소함, 여기에 깻잎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쌈 싸서 먹게 되면은 추가로 향긋함까지.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밴댕이 회인 것 마냥 전어에다가 무침을 딱 올려서 살이 올라 고소한 통전어회 뒤로 느껴지는 아삭하면서 새콤한 무침의 맛이 딱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올 맛이었지만 며느리가 돌아오는 건 이제 회가 아니라 구이죠.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구이용 전어인데, 참고로 구이는 횟감용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구이용으로 따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거는 이제 1kg에 6,200원으로 이게 수입산이라서 맛은 제철 전어에 비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질이 다 되어서 오기 때문에 따로 손질할 게 없어서 굉장히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드시기 전에 해동도 할 겸 물로 한번 세척을 해주고 나서 페이퍼 타올로 겉에 물기만 잘 제거해준 뒤에 겉에 소금 정도만 딱 뿌려준 다음 F에 넣고 200도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돌려주기만 하면은 노릇바삭한 전어구이가 완성되는데, 이때 잘 구워졌으면은 뭐 뼈째로 드셔도 되지만은 그래도 가급적 발라 드시는 게 좋고, 겁나 바삭하면서 짭짤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엄청 고소해요. 자, 그래서 이 고소한 전어로다가 또 맛있게 만들어 먹기 좋은 거라고 하면 바로 매콤한 전어조림. 자, 우선 전어는 손질할 게 없으니까 다른 재료들부터 잘라주시면 되는데, 재료라고 해봤자 무랑 양파, 대파 정도만 잘라주시면 되고, 양념장 같은 경우에 간장 4스푼, 고춧가루 2스푼, 다시다 반스푼, 설탕 1.5스푼, 참기름 1스푼, 고추장 반스푼, 후추를 후추추추추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은 끝. 이제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준비해주고 나서 먼저 바닥에 무를 깔아줄 건데, 이때 만약 무가 없다 하시면은 무 대신 양파를 깔아주시면 되고, 전어도 올려주고 나서 방금 만든 양념장을 전어 위에 펴바르듯 넣어주고, 전어가 반 정도 잠길 만큼 물을 적당히 넣어준 뒤에 한번 끓여주다가 무가 어느 정도 익기 시작했을 때쯤 다진 마늘 1스푼이랑 방금 잘라두었던 양파랑 대파, 그리고 청양고추도 하나 대충 잘라서 넣어준 다음 이대로 잘 졸여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얼큰하면서 짭짤고소한 새빨간 전어조림이 완성되는데, 전어 한 마리 딱 집어가지고 그대로 먹는 거는 아니고 살을 잘 발라주고 나서 따끈한 밥 위에다가 딱 얹어서 먹어보면은 매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입에 착착 감기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또 여기에 무가 빠지면 섭하죠. 촉촉하게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맛.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올려 먹는다고 하면은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에 딱 맞는 소주 안주 느낌. 근데 또 선선한 가을 날씨에 딱 맞는 소주 안주라고 하면 이제 송이버섯이 진또백이거든요. 하지만 송이버섯은 너무 비싸니까 대신해서 가성비 좋은 참송이버섯을 사용할 건데, 500g에 14,800원으로 가성비 좋은 참송이 중에서도 유독 저렴한 참송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저렴하냐 하면은 모양이 못생겨서 그래요. 이 더러운 외모지상. 자, 아무튼 이 참송이버섯 같은 경우 그냥 키친타올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나서 닭가슴살 마냥 쭉쭉 찢어서 먹어보잖아요. 향은 분명히 버섯이지만 고기를 먹는 착각이 들 정도로 쫄깃하거든요. 그거 그냥 그때 먹어야 되는 거야? 물 안 씻고?
버섯은 물로 씻는 거 아니야. 버섯은 물로 씻을 경우 향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키친타올을 이용해 가볍게 닦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참송이 버섯에다가 오일 살짝이랑 소금을 살짝 뿌려준 다음 F에 넣고 200도로 12분 정도만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참송이 버섯 구이로 드실 수 있는데, 집게로 잡아서 쫙 찢어보면은 육즙 마냥 촉촉한 버섯즙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걸 그대로 기름장에 딱 찍어서 기름장의 고소한 맛과 참송이의 향긋함이 와, 이 향 진짜 좋다. 향도 되게 좋고 식감도 뭔가 되게 쫄깃쫄깃한데 새송이 같은 거는 진짜 잽도 안 될 정도로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또 버섯 전골을 해먹어도 기가 막히거든요. 우선 참송이의 밑둥을 제거해준 뒤에 여기에 버섯을 더 추가해줄 건데, 바로 고기 느타리. 이게 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실제로 고기 맛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느타리보다는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손으로 찢어주도록 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하면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 이 궁뎅이 버섯 같은 경우 이 밑에 있는 심지만 잘 제거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칼로 대충 잘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냄비에다가 우선 양파 한 개를 깔아주고 나서 방금 준비했던 버섯들을 전부 올려주도록 하고, 그리고 버섯이랑 궁합이 좋은 소고기까지 예쁘게 올려준 뒤에 가운데 대파까지 올려주면 세팅은 끝. 이제 육수를 만들어줄게요. 먼저 간장 3스푼, 다시다 1스푼, 액젓 2스푼, 물 600ml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이제 이 육수를 방금 세팅해둔 전골에다가 붓고 나서 뚜껑 덮고 그대로 끓여주기만 하면은 뚜껑을 여는 순간 버섯의 향긋함이 콸콸콸! 마리오도 깜짝 놀랐다는 버섯 전골이 완성되는데, 이게 맛이 있겠슈 없겠슈. 참고로 소스는 간장 설탕 식초 조합이나 그냥 참소스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고기 느타리부터 먹어보면은 느타리 같지만 훨씬 담백하고 고소한 맛. 그 다음으로 참송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삶으니까 엄청 탱글탱글하면서 냄새가 좋은데. 뭔가 피톤치드 되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궁뎅이 버섯. 젖은 털뭉치 마냥 국물을 쫙 흡수해가지고 엄청 촉촉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밥상을 보다가 너무 맛있어 보이길래 따라서 만들어봤던 건데, 그냥 가을의 정수를 다 여기다가 다 때려 넣어버린 거. 이거 진짜 보약입니다, 보약. 자, 그리고 또 한국인의 밥상을 보다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사 먹게 된 것 중에 이 삼치회가 있거든요. 삼치구이는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삼치회는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거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먹을 수 있는 전라도의 명물 중 하나로, 이거를 드실 때는 뭐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 드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여수 스타일의 양념간장을 가장 좋아하는데, 우선 접시에다가 대파랑 청양고추를 잘라서 넣어준 뒤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설탕 반 스푼, 간장 3스푼, 참기름 1스푼을 넣고 나서 참깨를 깨깨깨깨깨 뿌려 잘 섞어주기만 하면은 양념간장은 끝. 이제 삼치회를 접시에다가 이쁘게 잘 담아준 다음 조미 안 된 김이랑 묵은지나 갓김치까지 준비해주고 나서 김위에다가 삼치회 하나 올리고 양념간장이랑 갓김치도 하나 딱 올려서 이렇게 드셔보시면은 김 때문에 더욱 고소해진 부드러운 삼치와 짭짤하지만 매콤한 양념장, 그리고 시원하면서 새콤한 갓김치의 조합이 진짜 환상적입니다. 근데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에는 김에다가 밥까지 올리고 삼치 2점에 와사비 살짝 양념장이랑 마무리로 갓김치 하나 딱 올려서 그대로 먹어보면 비싸기로 유명한 오마카세도 부럽지 않다. 와, 진하다. 묵진한 내장 같은 거 먹는 느낌이야. 와. 느낌이. 이 조합은 이 삼치만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른 회랑 먹더라도 진짜 다 잘 어울릴 맛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좀 늦었을 수도 있지만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별미 중에 이런 초가란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냉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시사철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이거는 500g에 9,800원 정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딱 먹기 좋게 한입 사이즈로 되어 있거든요. 이 총알란치 같은 경우 바다 밑바닥에서 살기 때문에 내장 안에 모래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 안까지 깨끗하게 잘 헹궈주고 나서 옆에 눈이랑 아래 입도 제거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가위로 잘라주시기만 하면 되지만은 가끔 먹물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흰옷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손질이 다 됐으면은 그냥 이대로 쪄주기만 하면 되는데, 찜기에 쪄주셔도 되지만은 귀찮으시다면 그냥 저처럼 이런 전자레인지 찜기를 사용해주시면 되거든요. 우선 찜기 안에 물 살짝이랑 먹다 남은 소주나 앞으로 마실 소주 살짝, 그리고 손질한 총알한치를 전부 넣어주고 나서 뚜껑이나 랩을 씌워준 뒤 전자레인지에다가 넣고 7분 정도만 돌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총알한치찜이 완성되는데, 드실 때는 안에 뼈를 쭉 잡아서 당겨주면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초고추장에 듬뿍 찍어가지고 먹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징어보다 야들 쫄깃하면서 달큰한 맛으로 딱 소주 안주로 가볍게 한잔하기 딱 좋은 맛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즈는 작지만은
안에 내장이 꽤나 녹진하거든요. 근데 가끔 모래가 씹힐 수도 있는데 이게 싫으신 분들께서는 내장을 제거하고 드시면 되지만 이게 내장이 빠지면 무슨 맛이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우선 끓는 물에 소면을 삶아주고 나서 빠르게 찬물로 헹궈준 다음 대파랑 양파 그리고 내장 뺀 한치를 넣고 초고추장이랑 고춧가루 1스푼, 간장 2스푼, 참기름 2스푼을 넣고 나서 잘 버무려준 뒤에 접시에 잘 담아주기만 하면 이렇게 한치 비빔국수로 드실 수 있는데 생긴 건 그냥 골뱅이 소면처럼 맛있게 생겼죠. 뭐 당연하게도 목구멍에서 촥촥 감기는 딱 그 상상했던 맛으로 딱 그 골뱅이 소면의 한치 버전. 이게 아는 맛이 무섭다고 계속 땡기더라고요. 가을에 전어랑 꽃게, 새우 같은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도 많으니까 한 번쯤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